자, 오늘도 10시에 전세역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공략주 어떤 종목 선택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김민수 대표의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오늘장 주가 1%대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이제 조금은 고개를 드나 싶은 그런 구간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현재 구간에서 모멘텀이 뭘까요? 이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구간에서 네. 이유가 뭘까요? 시황부터 가는 건가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조심해야 돼요. 이유. 어제 오버한 겁니다. 시장이 어제 오버했고 네. 환율 효과 때문에 MSCI 리밸런싱이 좀 나왔던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금리가 강하게 올라갈 걸 반영하면서 위축세가 들어갔는데 그쵸. 그게 저희가 잘 버티다가 이제 그를 따라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식의 관리는 지금부터 좀 특히 9월입니다. 네. 네. 9월은 또 역사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역사적으로 좋았던 적은 네, 그쵸. 좋았던 달이 언제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5월, 세린 메이군요. 언제가 좋죠? 1월 휴가? 썸머랠리? 뭐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잖아요. 모르신다는 네. 얘기죠.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거 통계는 그렇고요. 9월 달이 왜 또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 많은데 불확실성 때문에 게다가 또 저희가 추석 전에 뭐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명절 앞두고는 또 많이 팔죠.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관리는 좀 하시자라는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쪽을 봐야 되느냐라는 네. 쪽에서 오늘 포인트를 맞췄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 회사는 OLED 소재가 매출의 한 60% 가까이 되고 있고요. 네. FPCB 소재 쪽 한 또 30% 이상 증가하는데 또 요즘에 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도 있다 보니까 이 소재 쪽도 살짝 고개를 들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 두 가지 쪽 모두 다 지금 먼저 초 포인트를 맞추는 부분들은 앞으로 IT 기기가 변하면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 확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OLED 하게 되면 이제 소형 쪽이나 중대형 쪽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TV 별로 안 좋다. 네. 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스마트폰 계속 재고가 쌓인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수요 때문에 위축되는 또 IT 기기도 또 가전 쪽도 약간 내구재 쪽이다 보니까 좀 위축되는 현상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지금부터는 또 다시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챙겨야 될 게 TV가 OLED 하면 그래도 고급 쪽입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이제 퀀텀 닷으로 나오면서 삼성도 계속 투자를 하면서 계속 한 단계 레벨업된 TV로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 XR 기기. 음. 이제 내년부터 소니를 비롯해서 애플, 네. 뭐 또 메타, 뭐 이제 삼성, 구글 다 뛰어들겠죠. 이랬었을 때 가장 구현할 수 있는 자연의 색을 구현하기 가장 좋다고 하는 OLED가 당연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진화된 쪽은 OLED 쪽에서도 마이크로 OLED라든가 네. OLED OS 쪽에 대한 강조가 계속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또 대표적인 소재 쪽이라고 하게 되면 할 일이 많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라는 관점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하나 폴더블 폰에 대한 어떤 수혜도 같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 회사가 들어가는 게 전자파 차폐 필름인데 이게 폴더블 폰이 지금까지 예약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안 샀습니다. 저도 아직 안 샀는데 저희 네. 담당 PD님이 폴더블폰 지금 쓰고 있어요. 아, 근데 항상 피고 다니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어깨를 피고 싶으셔서. 아. 네, 그래서 쓰시는 것 네. 같은데, 근데 이게 잘 팔리게 되면 또 수요도 그쵸. 수혜도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가장 이녹스 첨단 소재는 쉽게 말씀드리면 억울한 종목입니다. 왜요?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실적이나 위상이 떨어지지 않는데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IT 쪽이 계속 부진하다고 하면서 빠졌던 대표적인 분위기와 함께.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 좋았고 3분기도 실적 괜찮을 걸로 얘기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한 327억대. 그래서 계속 300억대 이상으로 꾸준히 내고는 있는데 네. 주가는 전혀 그를 반영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XR 기기를 통해서라도 한번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올해 영업이익도 한 1,200억대 한 29%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데 시총이 7천억 정도다.
쌉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현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탄력을 얼만큼 특히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해서 얼만큼 받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지금은 지난 고점대가 1차 저항일 걸로 보여지는데 한 37,500원대, 네. 다음으로 보면 한 4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앞으로 기대해 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가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전체적인 IT 쪽에 특히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관련된 쪽에 이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으면서 함께 좀 하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결이 좀 IT 쪽으로 오늘은 두 종목 모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마이크론의 주가 현재 구간에서 0.78%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뭐 겨울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일단 뭐 주식식은 항상 보면은 공포를 먹고 살고 거기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폴더블 쓰는데 항상 적고 다닙니다. 아, 이렇게 풀림이시죠? 네, 이렇게 네. 적고 다녀서 이게 이렇게 표면 너무 커가지고 주머니에 안 들어가서 이렇게 적고 그쵸, 다닙니다. 그쵸. 그래서 잘 이렇게 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애매해지는데, 왜냐면 어저께 이재용 부회장님이 삼성 SDS 방문해가지고 네네.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셀카를 찍는데 카메라를 직접 들고 접고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래서 폴더블이 잘 팔리는 거다라면서 제가 봤을 때는 깊은 뭔가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제 DDR 적고 이제 지금 다니시고. 현재 반도체가 떨어지는 거는 지금 현재 DDR5로 가는 과정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DDR4가 아직까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 네. DDR5가 성공적으로 지금 론칭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DDR5로 DDR3까지 지금 이제 가격 하라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 반도체가 겨울이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 반도체라든가 이제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가는 과정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비메모리가 조금씩 반도체 업종들이 이제 하나 둘씩 비메모리 업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가져온 이유는 네. 비메모리 테스트 물량이 이제 2배로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니고 한국도 이제 비메모리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비메모리가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락한 영향도 있지만 여기가 유상증자와 함께 이제 SK 하이닉스의 또 후공정 협력 업체 외주 가공 계약도 했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이제 6천억대 시총인데 최근 들어서 지금 2만 원대에 돌파를 하려다가 못하고 지금 이제 12,000원, 거의 10,000원 초반까지 밀렸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 외인들 매수세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가격대에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2022년도에 매출액이 9,300억에서 영업이익이 지금 1,6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YOY로 매출액은 4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5%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주가는 지금 하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나마이크로는 제가 보기에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매출액 대비 지금 1조인데 1,600억 영업이익이면 16%의 어떤 달하는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비메모리 향을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관련의 물량이 2배 정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테스트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조립 관련해서도 패키징 관련해서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천억 시총에서는 매수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12,800원에 매수 잡으신 다음에 단기적으로 18,000원 기존의 가격대까지는 잡아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시고 사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타이트하게 11,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였죠. 이제 중성 반도체주들 워낙에 이제 많이 빠져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뭐 IT 종목들 군도 전반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쉬어갈 때 또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펀더멘털이 좀 튼튼한 종목들 골라보실 때 이 두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김민수 대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자, 김민수 대표 종목은 팅크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팅크웨어 1.22% 오늘장 현재 구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단기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좀 계속 사네요. 네, 일단 뭐 물량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이 또 AR, VR을 얼만큼 또 현실에 또 잘 상용화 시켰느냐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같고요. 네. 특히 팅크웨어는 잘 아시다시피 내비게이션 그리고 또 맵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 강자로 알려져 있고 네. 저희가 보통 차량용 블랙박스 이쪽에도 아이나비 쪽으로 뭐 제조사에서 만든 거 아니면은 많이 쓰는 브랜드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거 쓰시나요 혹시? 모르겠어요. 동생이 달아줘가지고 브랜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해주는 대로 예, 잘 예, 살자. 그렇죠. 네. 네. 예, 잘 쓰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쪽이 최근에 나오면서 실적이 변화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EU에서 판매 차량의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실적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BMW로 공급이 개시가 되면서 네. 2분기에 해외 쪽에서 블랙박스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300억이 넘게 한 310억대 잡히면서 작년 대비해서 한 170%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또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는 부분들과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게다가 또 두 번째는 이 내비게이션 쪽에서 가장 그래도 현실 증강현실이라고 그러죠. AR 네. 같은 경우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맵을 만들게 되면 제가 운전할 때 알던 이렇게 밖에랑 거의 똑같은 흐름이 나오고 거기서 찾아가기 더 좋은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중국 쪽으로 납품하기 시작하는데요. 뭐 체리 자동차 쪽에 들어가면서 이 중국 진출이 들어갔다라는 부분들도 살짝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자율주행 쪽과도 연결시키면서 아까 맵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 강점이 있다고 하는데 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고정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모든 게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판단하다 보니까 네. 정밀화가 높아야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해서도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회사를 하나 팔아서 이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러면 자율주행 시대 쪽에서 분명히 할 역할이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은 실적의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아직 수익성이 좀 못 따른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이제 비용들 측면들이 좀 많죠. 이게 어느 정도 또 물류 쪽이나 이런 게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비용들이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거기다 지금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한 16,000원대 정도쯤에서 그러니까 약간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다시 추세를 복귀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아직 매물이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조만간 안착 시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1차 저항권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난 고점대까지 연결하게 되면 네. 약간 2만 원대 근처까지는 19,500원 정도 2만 원대 부분까지는 한번 시도가 들어가려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14,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뭐 양쪽 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두 가지 이상인 그런 종목입니다. 팅크웨어 확인해 봤고요. 목표 주가는 19,500원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에서는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뭘까요? 성일 하이텍. 성일 하이텍 자꾸 들고 오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 수익을 많이 보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번에 주가가 9만 원대 추천드렸는데 그렇죠. 계속 네, 오르고 20, 있죠. 30%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세미캠이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세미캠이 지금 뭐 3만 5천 원짜리가 이제 17만 원 거래되니까 많이 났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세미캠은 물량이 별로 없어요. 총 물량이 470만 주 중에 대주주가 60%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량이 먹고 한 달 보호해서 물량이 2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 계속 올라가는데 성일 하이텍이 가다가 멈추는 이유는 어제부터 80만 주 보유수 물량이 됩니다. 소화 과정입니까? 얘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1위 대장주인데도 못 가는 이유는 이제 오르긴 올랐지만 덜 가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보유수 물량을 지금 현재 80만 주 소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화 과정 어제부터 최근 들어서 이제 한 3, 4일 동안 소화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80만 주를. 그래서 그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팔고 다시 사고 있고 최근에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다 아시다시피
그 삼성물산하고 삼성 SDI가 14% 정도 지분이 들고 있고요. 네. 사실 2차 전지가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그 시장은 커지는 거거든요. 차가 많이 팔리면 중고차 시장이 커지듯이 결국에는 전기차가 팔리는 만큼 그 시장 이제 개화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폐 배터리 관련 네. 주들이.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고 충분히 지금 현재 시총이 물론 1조 4천억인데 세비캠이 8천억까지 9천억까지 따라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이제 1위 회사고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헝가리 그다음에 미국에다가 진출해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공장을 증설하면서 요번에 공모하면서 1,300억 정도 현금을 챙겼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공장 증설하면서 매출은 계속 늘어날 거고 여기서 만들어낸 그 폐배터리 관련 중에 그냥 하나를 뽑는 게 아니고 이제 네. 코발트, 니켈, 리튬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투자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배터리 관련 1등 회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세비캠이 1등으로 알고 있는데 성일하이텍이 1등인데 지금 현재 보호해서 물량을 해소 과정이다. 그래서 요 눌림목에서 잘 사시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거다 생각했고요. 그 전에 제가 9만 원대에서 목표가를 15만 원 잡아드렸는데 목표가 상향을 하려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올해까지 20만 원이고 내년에는 더 높여서 한번 잡아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약 이제 성일하이텍을 공모주로 청약을 하시고 약 한 달을 딱 버티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웃고 계실 거고요. 네. 초반에 아 뭐야 하락하네 하면서 이날 이제 당일 매도하셨던 분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굉장히 또 씁쓸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성일하이텍 벌써 이제 두 번째로 공략을 새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눌림목이고 네. 그다음 세비캠이 올라왔는데 다시 2차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가 거의 다다랐거든요. 이제 15만 원대 이제 어제 14만 원 찍었거든요 최근에. 그럼 더 네. 올리셔야죠 목표 20만 주가를. 원으로 지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20만 원 목표 주가를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 차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성일하이텍이었다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성일하이텍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공략주 나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의 주가 0.89% 오늘장 소폭 쉬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래일 동안 지금 무려 거의 10% 가까이 단기적으로 올랐어요. 네,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며 올랐을까요? 좋으니까 올랐죠. 그렇죠. 네.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네. 네. 지금 시류에 앞서 또 잠깐 AR, VR 얘기 드리면서 이제 또 이어가고 있는 이제 XR 기기들. 그러니까 이거- AR, VR, XR. 네. 뭐 오늘 그 관련한 종목들 되게 많이 나오네요. 네, 그냥 이쪽에 앞으로 IT 기기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쪽이다 보니까 네. 그거 관련된 연관된 거 특집입니다. 그냥. 네. 네. 그냥 관련된 종목들 쭉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카메라 모듈 쪽의 주력인데 삼성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고요. 모바일용 카메라라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쪽이죠. 요즘 이쪽 별로 재미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게 3D 센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3D 센싱. 쉽게 말씀드리면은 3D 센싱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카메라가 발전을 해서 이제 촬영하게 되면 끝이 아니라 네. 이게 촬영을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고 거기다가 이 깊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깊이를 확인하게 되면 명암과 거리가 다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칩들이 이제 이거를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이제 사물을 만약에 우리가 이거와 똑같은 AR을 구현하겠다라고 되면 카메라를 찍게 되면은 그게 그대로 인식돼서 입체적으로. 바로 가상화면에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이게 과거에는 사람의 손이 다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 일일이 보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 그 컨텐츠를 개발할 때 가장 큰 발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가 이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졌듯이 뭐 화질이나 아니면 뭐 손떨림 장치, 뭐 줌 기능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로 3D 센싱 기능으로 모든 게 다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은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앞서 뭐 XR 기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발전되게 되면 드론이나 아니면 또 자동차의 자율주행 들어갈 때도 이게 카메라가 확인되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는 로봇까지 네,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어떤 레벨업된 사물의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높은 분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함께 또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뭐 가상인간,
뭐 이런 가상인가요? 쪽으로 넘어갔었을 때도 충분히 이런 카메라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나를 기반으로 가상인간을 만든다. 아바타 같은 걸 만들면 그렇죠. 예. 그게 말이 어려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가상인간이 그냥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활동하는 가상인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러면 특징을 잡고 그걸 바로 또 연출해낼 수 메타버스 있는.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그렇죠, 가상 그렇죠. 환경 속에서 네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XR 기기가 확대가 되면서 나오는 변화를 계속 지켜보자라는 네. 쪽에서 아마 하게 되면은 삼성 글라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직 밑그림은 안 그려져 있습니다만 나오게 되면 변화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한 단계 레벨업을 했지만 올랐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많이 빠졌죠. 네. 어느 정도 주가 움직이다가 시장의 흐름들 때문에 하락했던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또 회복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거래가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그만큼 주가에 대한 기술력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좀 긴 시각으로 봤었을 때 다시 한번 회복세가 들어가서 지난 고점 영역 쪽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부터 한 14,000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될 걸로 보여지고 네. 있고요. 손절가는 그냥 10,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무가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기, 뭐 산업용도 그렇고 우리가 쓰는 IT 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다 3D 센싱이 장착된 카메라로 바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한 매출에 있어서 기대감을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11,150원 대비 14,000원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에이프릴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주가가 탄력적입니다. 5% 가까이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 최근 3거래일째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지금 공략해도 되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바이오는 사실은 오르면 많이 오르고 빠지면 네. 또 한없이 빠지는 그쵸.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상장한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28일자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보유수 물량이 120만 주가 넘어요. 그래서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구나. 이게 공모가가 1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지면 밑에서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빠졌다가 지금 이제 물량 나오는 날부터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날부터 최근에 보시면 물량이 나와야 돼서 빠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안 빠지고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 버렸어요. 이 회사가 뭐냐면 이제 알부민 바인더, 그래서 바인더로 인해서 차세대 약물 지속형 기술 SAFA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이 이제 단백질의 그 반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다른 이제 그 기술, 그러니까 룬드백사에다가 기술 주제를 이전을 해서 지금 이제 일상 결과가 내년 이제 초에 나오는데 계약한 게 5,400억에 이제 계약금만 230억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이제 기술 수출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일상 나오고 계속 이제 파이프라인이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달에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이 고용암, 자가면역 질환 여러 파이프라인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그 주요 주주의 유한양행이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해서 남성 불임, 내분비 질환, 그다음에 항암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현재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중에 기술 수출한 회사 중에 지금 시총이 딱 2,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형 바이오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20만 주의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 주요 주주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 유한양행이 10% 정도 들고 있는데 이제 엠시노 기술투자랑 SJ 투자 파트너스 이런 데가 물량을 안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위에 상승하고 있는데도 더 높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SAFA 기술이 이제 다른 회사보다는 혈전, 색전증 부작용이 좀 없고요. 그 다음에 최대 4개까지 결합 가능하다고 하면서 면역 원성이 이제 낮아서 이제 다른 경쟁사 대비 기술이 있고 그래서 기술 수출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보호이수 나면서 물량 체크하면서 살라고 그랬더니 기관들이 더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한 3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래량 체크하시면서
그 기관 매수 체크하시면서 3만 원까지 보시고요. 네. 대신 이제 손절은 짜릿하게 18,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바이오주 확인해 봤는데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 매수도 유입되고 있지만 외국인도 4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 최근 상승세가 좀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0시에 선수역조 공략주 6종목 확인해 봤고요.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